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14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15세기의 피렌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생각하시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특히 15세기의 피렌체는 어떤가요? 저는 단 한 개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라는 단어는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학문 또는 예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과 예술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이야기에서 바로 약 2000년 뒤인 15세기의 피렌체의 이야기를 하려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르네상스라는 단어는 15세기의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이 단어는 당시 피렌체에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렌체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꽈트로첸토라고 부르는 단어가 더 알려져 있는데, 이 꽈트로첸토라는 말은 숫자 400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숫자 4를 뜻하는 콰트로와 숫자 100을 뜻하는 첸토가 합쳐져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미술사의 시대 구분에서 1400년대, 즉 15세기의 이탈리아의 문예 부흥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꽈트로첸토라고 부르는, 더 정확하게는 15세기의 전반기는 명칭이 르네상스이든 꽈트로첸토이든 무엇으로 불러든 간에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시기 중에 하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시기에 실제로 피렌체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잠시 언급해 보자면 1420년부터 1438년까지 약 18년 동안 피렌체 대성당으로 알려진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에 브루넬레스키의 거대한 돔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조각가인 로렌초 기베르티는 피렌체에 있는 세례당의 북쪽 문을 23년 동안 작업하여 완료하고 다음 27년 동안 동쪽 문을 작업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인접한 칼차이우올리 거리를 따라 오르산 미켈레 성당 외부에는 14개의 동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38년 프랭크 안젤리코는 산마르코 수녀원에서 프레스코화를 시작했습니다. 회화에서의 원근법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 최초의 화가인 마사초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서 그의 위대한 작품인 삼위 일치를 그리고 있었고, 조각가인 도나텔로는 막달레나를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언급하고 보여드린 작품들과 예술가들은 5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활동하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아테네에서와 비슷하게 창의성의 이러한 폭발은 피렌체에서 미켈란젤로에게 베키오 궁전 앞에 서 있는 그의 위대한 작품인 다비드상을 조각하도록 의뢰하였을 때인 16세기의 초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성이 폭발했던 도시인 피렌체는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매우 작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피렌체에 방문하여 브루넬레스키의 돔을 올라가 보면 엄청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건물에 돌출된 붉은 타일 지붕이 너무 가득 차 있어 거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1470년에 제작된 유명한 피렌체의 전경 지도를 보면 건물의 벽돌들이 마치 도시 경계선에 있는 성벽 밖으로 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부와 권력, 영광이 절정에 이르렀던 전성기에 피렌체의 인구는 약 9만 5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렌체의 성과는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작품들을 포함한 당시 피렌체에서 만들어진 예술작품들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전체 집단성의 의식적인 창조물이었습니다. 그 작품들은 단순히 개인의 창의성이나
천재성의 표현이 아니라 도시의 위원회에서 오랜 숙고와 긴 논쟁을 거쳐 선택한 치열한 경쟁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도나텔로와 브루넬리스키와 같은 가장 급진적인 건축가들과 조각가들은 이러한 관료적인 과정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울 만한 창의력을 보여준 1420년대를 지나 잠시 정치, 경제적 위기와 혼란으로 인해 이러한 창의력의 발현이 멈추었고 공공자금과 민간의 후원금이 감소하였지만 1440년대에는 피렌체의 주요 가문들은 위대한 궁전의 건설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다시 창의성이 부흥하였고 건축가와 조각가들의 고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15세기 중반에는 다시 화가들 역시 고용되어 많은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 내내 피렌체의 건축가들은 그들의 기술을 수출하고 있었고 피렌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에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밀라노와 제노아, 로마와 나폴리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물들은 피렌체의 것이거나 피렌체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피렌체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건축가들은 고전적인 모델을 채택했지만 피렌체의 건축가들만이 새로운 건축의 가능성을 고안해냈기 때문입니다. 피렌체의 건축물들은 기하학적 원리에서 파생된 견고한 힘과 확실히 뿌리 깊은 이상주의를 반영하는 우아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주의와 고귀함의 르네상스적 혼합은 곧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1452년에서 1453년 사이에 파도바에서의 도나텔로의 작품, 1439년 로마에서 중부 이탈리아에서 회화의 혁명을 가져온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주택, 1440년대에 밀라노 북쪽의 카스틸리오네 올로나에 있는 브루넬리스키의 교회. 한 세기 만에 피렌체의 건축물과 장식, 양식이 이탈리아의 많은 부분을 휩쓸었습니다. 당시의 피렌체 사람들은 그들의 도시의 성과를 인지하고 또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이탈리아인들처럼 글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렌체의 성과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와 그들의 저명한 시민들의 전기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시의 구조를 향상시켜 그들의 도시를 기념한 것과 비슷합니다. 피렌체 시민들은 건축물을 위대한 인물의 징후, 다시 말해 위대한 인물의 전기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피렌체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의 기원을 율리어스 시저 시대의 로마 문명으로 생각했는데 15세기 당시 피렌체는 파르바 로마, 즉 작은 로마로 간주했던 시기였습니다. 15세기 이후 오늘날을 포함하여 후대의 사람들은 피렌체의 업적을 찬양했는데 특히 한 가지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피렌체가 고전 문명이 다시 태어난 곳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고전 문명이 꽃을 피운 지 2000년 후에 그리고 그 문명이 파괴된 지 거의 정확하게 1000년 후의 말입니다. 18세기의 사상가 볼테르는 피렌체를 새로운 아테네로 칭송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이식된 예술은 유리한 토양을 발견했고 즉시 열매를 맺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과 스페인은 그들의 순서에 맞춰 동일한 성과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더 후대의 역사가에게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였습니다. 왜 피렌체는 그렇게 창의적이고 변화와 혁신에 대해 그렇게 수용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주요한 이탈리아 도시들 가운데 밀라노, 제노아 혹은 베네치아가 아닌 피렌체가 15세기의 예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가장 큰 업적을 달성했을까요? 2000년 전 아테네의 업적과 마찬가지로 피렌체의 업적에 대해 놀라운 사실은 그 업적의 범위였습니다. 피렌체 사람들이 뛰어나지 않았던 분야는 거의 없었습니다. 회화, 조각, 그리고 건축에서 피렌체의 업적은 훌륭했습니다. 피렌체의 장인들은 테라코타와 금속 주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예 활동에서 뛰어났습니다. 건축가 브루넬리스키와 발명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업적 뒤에는 기술과 혁신의 오래된 전통이 놓여 있습니다. 고대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 자극을 받은 고전 연구와 역사, 시,
도덕 철학과 같은 분야에서 피렌체인들은 탁월했습니다. 이 도시의 법조인, 의사, 그리고 신학자는 그들의 학문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업적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종교의 쇠퇴였습니다. 기독교를 거부하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은 이성과 도덕에 대한 자연 종교를 포기하고 도덕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역사가들을 괴롭힌 역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가족 불화, 정치적인 분열, 지속적인 전쟁과 유혈 사태, 다른 한편으로는 귀족의 부유함, 탁발한 수도승의 경건함, 발달된 공화당 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창의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사회의 분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피렌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기원전 5세기 말의 아테네에서처럼 창조적인 힘의 폭발과 사회에서의 개인 지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만들어내기 위해 부의 축적과 전통적인 가치의 붕괴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도덕적 붕괴의 의미는 그러한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일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에서는 예술이 독립적인 권력으로서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초기의 아테네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 또는 세속적 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던 시간과 장소를 피렌체가 대표합니다. 이번 영상은 앞으로 이어질 피렌체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과연 피렌체가 놀라울 정도로 창의성을 보여주게 된 요인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